오늘은 어도비 브릿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도비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어, 멀티미디어에 최적화된, 특히나 사진에 최적화된 이제 탐색기, 이미지 뷰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 관리하고 보고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멀티미디어 파일 같은 거 보고 관리하기 편안한, 거기에다가 뭐 카메라 라우라든지 포토샵이랑 연동해가지고 라우 파일 보정이라든지 이제 포토샵이랑 편집이라든지 그런 거 연동해 쓰기 좋고요. 그리고 어도비의 다양한 프리미어라든지 그런 파일들을 주고 받고 뷰어로서 중앙에서 이제 통합하는 역할로서도 되게 편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브릿지 C 중앙에서 크리에이티브 에셋 관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고요. 이 브릿지랑 카메라랑 합쳐진 게 라이트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좀 더 사진에 최적화 돼가지고 이제 어, 브릿지가 일종의 탐색기 플러스 이미지 뷰어라면은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사진 DB 플러스 카메라 보정 기능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세부적인 작업 같은 건 포토샵에 연동해서 하게 되겠고요. 어, 사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라이트룸이랑 포토샵이랑 쓰시는 분들도 있고, 브릿지랑 카메라랑 포토샵 연동해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 라이트룸 사용할 경우에 그 DB에 구속되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유연성이 떨어지지만 대신 통합된 환경 속에서 작업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고요.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엄청난 뭐 카탈로그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 통합된 기능을 제공하진 않지만 대신 이제 유연하게 다른 프로그램들과 연동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폴더나 이제 그런 것들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이제 편리하고요. 아무래도 라이트룸보다 좀 더 자유도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명에서 이제 같이 쓴다거나 협업할 때는 아무래도 라이트룸 하면 카탈로그 왔다 갔다 하고 뭐 요즘에 클라우드에서 왔다 갔다 한다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브릿지를 통해서 자기만의 워크플로우, 아니, 그 팀의 워크플로우를 좀 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냥 개인이 혼자 리터칭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진 촬영, 그리고 뭐 공동 작업할 게 별로 없다고 하면은 라이트룸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건 일종의 약간 취향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이미지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파일이나 뭐 다양한 파일 포맷들을 좀 더 라이트룸보다 다양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중앙에서 크리에이티브 에셋 관리라는 이제 타이틀을 건 것처럼 어도비에는 다양한 시스템과 이제 붙어가지고 중앙에서 이제 파일들 관리하고 이제 옮기고 이제 그런 되게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해 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웹 작업이나 그런 거 할 때는 아무래도 사진들 이제 편집하고 그런 거를 굳이 뭐 라이트룸에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브릿지로 아무래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스튜디오에서 촬영한다거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매 촬영마다 카탈로그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라이트룸을 관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간단한 사진 작업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라이트룸에 옮겨가지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브릿지에서 이제 사진들 확인하고 몇 개 이제 셀렉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카메라로 열어가지고 간단히 이제 라우 보정하고 이제 액자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좀 섞어서 쓰는 편이고요. 일단 이거 브릿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이 17년 1월 16일인데 그때 이제 최신 버전인 17년 릴리즈의 7.0.0.93 버전 쓰고 있고 요거는 지금 윈도우에서 연 상태예요. 처음 이렇게 브릿지를 시작하면은 이제 에센셜 모드로 이제 열리게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진들을 편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은 썸네일로 볼 수도 있고 클릭하면은 이제 프리뷰라고 해가지고 옆에 조금 더 큰 창으로 해서 볼 수 있고 여기 드래그하면 이제 프리뷰 창을 키울 수도 있고요. 여기서 뭐 셀렉이라든지 뭐 삭제라든지 그런 건 주로 이제 여기서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디테일한 작업은 이제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크게 보려면 플래스트립에서 하게 되고요. 간단하게 에센셜해 보이는 전체적인 창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브라우저에서 뒤로 앞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거고요. 제가 2016 창에 있다가 이제 1월 9일자로 갔다면은 다시 빠꾸 하면은 뒤로 가면은 16년으로 다시 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옆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신에 사용했던 것들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 옆에 보면은 이렇게 시계문을 같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최신에 열었던 모양들, 그리고 포토샵에 최신에 열었던 것들, 뭐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에서 열었던 것들을 보여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샵으로 돌아가는 건데, 요 버튼은 뭐 잘 안 써가지고 이게 그렇게 용도가 있나 그런 느낌이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SD 카드에서 파일 가지고 올 때, 카메라 버튼 가지고 올 때 여기에서 SD카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어떤 폴더에다가 넣을지랑, 그리고 그 아래 서브 폴더 이름은 어떻게 정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커튼 네임으로 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 뭐 날짜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아래 이름, 파일 이름도 이제 다양하게 변경시켜서 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걸 쓰지는 않고요. 거의 이제 SD카드에 사진 가져올 일은 저 라이트램에서 임포트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거나 SD카드에서 파일 가져올 때 쓰게 되고요. 그래서 겟미디어 하면은 여기에 설정한 대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겠죠. 요거 그리고 옆에 리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B 누르면은 단축키 보이시죠? 컨트롤 B 눌러가지고 쓰고, 한글 파일은 검토 모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창으로 뜨고 화살표 오른쪽 왼쪽으로 해서 이제 띄울 수 있고요. 이거를 아래쪽 화살표를 내리게 되면은 여기에 빠지게 되는데, 요게 나중에 이걸 닫고 보면은 셀렉한 데서는 이제 요것만 선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숫자를 뭐 1, 2, 3, 4, 5 하면은 5를 중앙에 누르면, 예를 들어서 5를 누르면 이렇게 별 5개 들어간 거 보이시죠? 3 누르면 별 3개, 그리고 6번 누르면은 빨간색, 그리고 7번 누르면 노란색, 9번 누르면은 8번 누르면 녹색, 9번 누르면은 사이언색인가 파란색인가 이렇게 되고, 0번 누르면은 이제 초기화 되는데, 요거는 이제 별점만 초기화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쭉쭉 돌려보면서 필요 없는 것들 이제 빼고 필요한 것들만 딱딱 넣을 수 있죠. 이제 뭐 별표 이렇게 한 다음에 별표끼리 모아서 볼 수도 있고, 6번 눌러가지고 이제 내가 따로 이제 셀렉했던 것들만 넣을 수도 있고요. ESC 누르면 다시 빠져나가고요. 아까 제가 아래 화살표로 한 것들은 이렇게 셀렉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제가 그냥 냅뒀던 것들이 이렇게 선택이 돼 있죠. 그리고 아까 거기서 뭐 1, 2, 3, 4 해가지고 별점 준 거, 요거 이런 것들은 4개 별점 들어가 있고, 요건 아까 9번이었던가? 9번 누른 것들은 이렇게 파란색 돼 있고, 6번 누른 것들은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원하는 것들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요 라벨에서 뭐 별점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셀렉 뭐 빨간색, 그게 아마 초록색이고 요건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고, 단축키 옆에 보이시죠? 컨트롤 1, 여기에 아까 거기서 그냥 1, 2, 3, 아니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그거 갖다 했었는데, 여기서는 컨트롤 눌러가지고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컨트롤 눌러가지고 숫자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별표 들어간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 옆에 보시면은 즐겨찾기 있고 폴더가 있는데, 즐겨찾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가 자주 들어가는 폴더를 드래그 해가지고 넣으면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17에 뭐 9일 날 거,
구일을 내가 자주 들어가야 돼가지고 즐겨찾기에 넣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드래그 하면은 넣을 수 있고, 클릭하면 이렇게 데이터 그 폴더로 이동하게 되고요. 폴더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디렉터리 그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 뭐 내가 자주 사용하는 개인 뭐 사진 폴더라든지 작업실이라는 그런 거 넣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아래쪽 보면은 필터랑 컬렉션이 있고요. 필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걸러서 보겠다 뭔데, 요 라벨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이제 빨간색만 보겠다. 여기서 빨간색 같은 경우는 셀렉트라고 해가지고 내가 셀렉한 것들을 이제 의미하기도, 의미하기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뭐 빨간색 이런 데 사용했다, 조금 뭐 저런 데 사용하겠다,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대로 그냥 요거 빨간 셀렉트로 하겠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빨간색만 보겠다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 파란색만 보겠다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 따로 라벨을 정해지지 않은 거만 하겠다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 세 개가 다 빠져 있으면은 그냥 모두 다 보이는 거고, 레이킹 같은 경우에 내가 별 한 개 준 거, 별 두 개 준 거 따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캐논 라우 파일인 CR2랑 그리고 JPG랑 섞여 있는데요. 여기서 카메라 라우만 볼 수도 있고 JPG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키워드별로 볼 수 있는데, 키워드 같은 경우에 요 우측에 보면은 메타데이터랑 키워드 볼 수 있는데, 키워드에서 요거 뭐 강아지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새 키워드 해가지고 추가할 수 있고요. 강아지 하고서 요것도 강아지, 뭐 요거는 계단이니까 계단 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키워드에 지금 강아지랑 계단이 요 폴더 안에 있으니까 나타나겠죠? 강아지, 계단 따로 올 수도 있고, 요게 처음에 데이터를 한번 싹 읽어드리기 때문에 처음에 되게 양 많은 폴더 읽으면은 살짝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막 라이트룸처럼 막 오래 걸리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필터는 이런 식으로 쓰고, 뭐 컬러 모드로 해가지고 어도비 RGB, 뭐 sRGB 뭐 그런 식으로 선택해 볼 수도 있고, 여기에서 가로 사진 그리고 세로 사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셔터 속도 그리고 조리개 이런 순서로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크롭해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필터로 해서 보실 수 있고, 이번 옆에 컬렉션 있는데,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사진들을 예를 들어서 뭐 액자 만들 거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액자 만들 것들 따로 선택하면 하고서 요 아래쪽에 뉴 컬렉션 버튼이 있거든요. 뉴 컬렉션 버튼 누르면은 액자 땡땡땡린 액자 작업 이렇게 해놓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옆에는 스마트 컬렉션인데, 요거는 특정한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컬렉션 만들어주는 건데, 저는 뭐 아직까지 딱히 사용할 일이 없어가지고 사용한 적은 없고요. 일단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리고 요거랑 여기에서 우측 보시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프리뷰 모드고, 요거 이제 클릭하고 우측 아래쪽 보면은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사진에 들어있는 이제 메타데이터를 보여주고요. 뭐 여기 보면 조리개가, 셔터 스피드, ISO, 그리고 먼지 찍었는지라든지 컬러 모드, 이 아래 보시면 그 외 메타데이터들, 여기서 메타데이터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에센셜 모드는 처음에 이제 파일 셀렉하거나 그럴 때 이제 많이들 사용하고요. 그 옆에 거 같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시면요 포토샵이 열려요. 포토샵이 열리고요.
라우 파일 CRT 클릭하시면은 포토샵이 열리고 이제 처음에 그 카메라 라우 창 떠가지고 라우로 이제 편집할 수 있게 열리고요. 그런데 굳이 포토샵 필요 없고 그냥 카메라 라우에서 그냥 고정 정도만 하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고 우클릭해서 오프닝 카메라 라우 하시면은 포토샵 열릴 필요 없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만약에 카메라 라우 파일 선택해 볼까요? 라우 파일 한 3개 정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3개 선택되고요. 여기에서 그냥 오토로 다 먹여버릴까요? 싱크 세팅.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하면은 하고서 저장한다고 하면 이렇게 세이브를 한 번에 할 수 있고 여러 개 파일 연 다음에 보정하고 이름 특별한 이름 지어가지고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개 연 다음에 설정값 똑같이 하려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 이렇게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싱크 세팅하면은 아니면 Alt S 누르면은 같은 설정값으로 먹어가지고 저장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 열어볼까요? 이렇게 다 Alt S 해가지고 하고서 세이브 이미지 고요. 오픈 이미지 하면 포토샵에서 이 파일을 싹 다 열리고요. 그냥 굳이 필요 없다고 하면은 돈 누르시면 돼요. 처음에 이렇게 돈 누르면은 저는 바로 설정값이 먹어가지고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파일이랑 같이 XMP라는 이제 보정 설정값이랑 있는 거지 이 파일 안에 뭐 뭔가 실제로 이제 뭐 변화값이 먹힌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보셨던 카메라 라우에서 세이브 이미지를 해줘야지 이게 먹힌 JPG 값이 들어가요. 물론 라우뿐만이 아니라 JPG 파일에도 똑같이 카메라 라우 똑같이 열어가지고 하는 게 가능하고요. 에센셜 모드는 이제 요 정도면 다 둘러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셀렉한 것들만 하고서 필름 스튜디오로 넣어볼게요. 제가 셀렉한 것들만 지금 필터를 먹였으니까 여기는 셀렉 앞에서 골라져 있는 것들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은 전부 다 보여지겠죠. 지금은 그냥 아까 툭툭 셀렉한 것들만 봐볼게요.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면은 이렇게 두 개를 볼 수 있고요. 재밌는 거는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똑같은 곳에다가 한번 대볼까? 여기인가? 보시면은 이렇게 같은 곳에 이제 비교하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인물의 눈이라든지 그런 데 이제 비교하면서 이 사진 이제 비교하면서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리뷰하고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별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매길 수도 있고요. 아까 컨트롤 1, 2, 3, 4, 5, 6으로 아니면 라벨 해가지고 매길 수도 있고 메타데이터는 말 그대로 이제 메타데이터들 이제 한번 쫙 볼 수 있는 모드고 키워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뭐 계단이라든지 강아지라든지 그런 것들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고 프리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URL가 사라졌죠. 에센셜 모드에서 URL 사라진 느낌으로 좀 더 프리뷰에 최적화된 모드고요. 실질적으로 에센셜이랑 프리뷰랑 뭐 그렇게 막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라서 라이트 텍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 부분만 전체적으로 좀 더 잘 나온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거 둘러봤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파일 전체를 특정한 이름으로 내보내고 싶다고 하시면은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어디냐 배치 리네임 누르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땡땡땡 님 해가지고 할 수 있고 넘버를 0부터 해가지고 매길 수도 있고요. 리네임 할지 아니면 이동할지 아니면 카피할지 해가지고 여기 브라우저에 해가지고 폴더 선택할 수도 있고요. 미리 프리셋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여기 리파인에 이제 배치 리네임해서 볼 수 있고요. 요거랑 또 뭘 알려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뭐 포토샵이나 그런 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어, 뭐 이거 이상 뭐 딱히 지금은 이렇게 요 정도만 아셔도 이렇게 무료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땡땡땡 1, 2, 3, 4, 5, 6, 7, 8 그 숫자 연번대로 구분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숫자를 제가 9659라고 그냥 치면요 9659 이렇게 되거든요. 965까지만 치면은 여기 되죠. 9659 그냥 해당 안에 있는 넘버링 숫자만 이렇게 입력해주면 해당 그쪽으로 가요.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요거 하니까 고객분들이 사진 셀렉하라고 했을 때 번호 말해주면 이제 한 번 한 번에 가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소팅 같은 경우에도 순서가 파일 네임으로 시킬 수 있고 타입으로 시킬 수 있고 그렇고요. 재밌는 기능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폴더가 두 개 있는데 따로따로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폴더 두 개는 들어갔을 때 그럴 필요 없이 여기에서 요걸 누르고 Show Item from Subfolders에 누르면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이제 사진들이 보여요. 이제 개인 사진까지 올라가서 하면 막 되게 많이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하위에 있는 이제 사진들이란지 멀티미디어 파일까지 한 번에 다 볼 때 되게 요게 편하고요. 또 말씀드릴 거는 딱 기억고 뷰에서 슬라이드 쇼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냅두면은 돌아가게 해서 안 될 수도 있고요. 어, 이건 좀 이런 간단하게 셀렉하고 폴더 만들고 즐겨찾기 하고 컬렉션 만들고 그런 과정에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충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윈도우 사진 뷰어에서는 이제 컬러 모드 같은 거 지원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도비사의 것답게 컬러 모드나 그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잘 지원하고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거 가지고 라이트룸보다 더 이거랑 카메라랑 포토샵을 통해서 라이트룸보다 더 강력하게 이제 통합적으로 자기만의 그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일단 이 정도면은 전체적인 거 다 둘러본 것 같네요.